또 애국지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국기 한동훈 대전본부장인데요. 잠깐 자기 소개 좀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각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국희입니다.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정말 미미하게 좀 시민단체로서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에 그런 여러 가지 몸을 담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2020년부터 우리가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주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2020년이 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2020년에 보통 이제 매스컴이나 또 언론 보도에 많이 아마 보도가 됐을 거예요. 2020년에 인구 절벽이 체감한다. 보통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왜 2020년이냐면 그 해리덴트라는 그 학자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2018년부터 해서 2020년에 인구 절벽을 누구나 체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까지 아마 냈어요. 냈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2020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 그쵸. 인원이 우리나라가 800만 명이에요.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러면 1955년생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2020년에 65세 노인 인구로 들어가는 연령이 됩니다. 올해가 그리고 1963년생의 그 63년생, 61년생 그 즈음에 있는 분들이 지금 평생 일을 하다가 일자리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예, 은퇴하고 빠져나가는 그 공간들의 그 800만 명하고 또 거기서 이어져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 따지면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인원까지 합치면 164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32.6%가 그 베이비 부모 1,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에 맞물려 있는 엄청난 그 경제력을 이룬 그런 인구인데 그 세대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감소, 경제 활동에 대한 둔화,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가 체감한다. 이래서 2020년에 인구절벽이 온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2020년에 인구절벽이 온다고 하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구상에서도 0%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가 지구 역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 0.98. 0.98이고 대전시는 0.95. 또 서구는 0.90. 중구는 0.7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고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도 지자체 장이나 대통령이나 끔찍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또 체감 안 한다는 게 그게 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죠. 도대체 뭐 하는 게 뽑아놨더니 네, 나라가 화가 나고 망하는데. 왜 그런 거에 초점을 못 맞출까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인구정책에서는 1순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지자체장들이 그냥 우선 코앞에 보는 그런 것들만 하는 거에 어떤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슬픈 거예요. 그렇죠. 슬프죠. 슬프고 네. 정말 슬플 정도로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이제 2020년을 인구절벽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맞이했는데 네. 그럼 나는 소시민 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과연 이거를 계속 지탱하고 나가야 될까?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한테 기도도 했지요. 아, 그러셨구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한다 하면 네. 정말 뜻이 있게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예. 네, 그러셨구나.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정재학 국장이 얘기했지만 이낙연 총리가 뭐 물러나면서 한마디 했다면요. 네.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본인이 총리를 그만두면서 후임 총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지. 예. 예. 총리도 알긴 아는 거야. 근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 총리, 국무총리님이나 이제 그 어떤 인구의 날이 딱 7월 11일에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으면 1년에 365일 중에 그 한 행사에도 좀
현장에 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랬어요?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그게 지금 그만둔 총리뿐만이 아니고 그 전도 그렇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한 것이 지도자들이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머리 맞대서 해결을 하려고 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지만 예. 지금 현 정부도 대통령을 모시고 인구를 위해서 논의한 회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그렇구나. 정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3년짜리 지도자, 2년짜리 지도자, 6개월짜리 지도자니까 거기에 기댈 게 없을 것 같고 네. 우리 10년 동안 뚝심 있게 한 우리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재학 국장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인가 2, 3년 전에 대통령상을 좀 받으셨죠? 예. 가장 이 인구 저출산 문제를 가장 잘 이렇게 홍보하고 다녔다는 이런 의미로 대통령상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언제 뭐 때문에 받으신 거죠? 저희가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인구의 날이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이 7월 11일이에요. 그게 이제 제정이 된 지가 지금 한 9년, 8년 정도 됐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그런 행사를 안 하다가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조금 봉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공무원이나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은 계속 자기의 일에 이제 계속 꾸준히 일을 했기 때문에 추천하면 그런 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시민단체의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자꾸 이제 누군가 추천을 해서 한번 이제 공적으로 올렸는데, 보건복지에서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이렇게 받을 때 나는 좀 많은 비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비리라기보다도 어떤 로비나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예, 그런데,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래도 실 현장에 와서 보고 이분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사무실에 와서 실사를 또 나오는 거 그런 모습을 볼 때 상을 안 타도 저는 상에 큰 게 욕심은 없는데 상 같은 거를 타지 않아도 현장을 이렇게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물겹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구나라는 그 자체가 저는 감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끝난 게 아니고 마침 또 소식을 또 주어서 제가 이제 시민단체의 개인으로서 전국적으로 받은 건 아마 저 하나일 거예요. 그렇게 받고 나면 또 나름대로도 책임의식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감동은 스럽지만 또 이제 앞으로 더 할 일이 더 많은 거로.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015년도에 받았어요. 그렇죠. 몇 년 됐어요. 네,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제가 이낙연 국무총리 단체 표창도 받았어요. 네, 받았기 그러시구나. 때문에. 네. 대전에서는 서구청에서 제일 열심히 이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서구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 조례가 제정된 게 대전의 서구예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의 민간추진단,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기 민간추진단 부단장으로 있어요. 같이 이제 있기는 하면서, 거기서 서구하고 이제 다른 데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 팀이 3분이 딱 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팀들이 보통 이제 인구정책 팀의 행정적인 그 부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 앉아서 그냥 서류만 만지고 있지 현장을 전혀 안 와봐요. 근데 거기는 서구는 유일하게 현장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담당자가 네. 오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감동이스러워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오히려 길을 또 안내를 했죠. 그러면 그 길이 보통 이제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우리 본부장님
고등학교 때 강연을 많이 하러 다녔어서 세 군데를 가봤는데 네. 거의 뭐 부총장님이 잠깐 와서 이렇게 아, 네, 인사를 맞아요. 하더라고.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저걸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몇 년간 이제 계속 서울도 오르락내리락 공부한 거를 책이 5권이 있었어요. 저출산 문제. 그거를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교재 챕터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해서 가서 지금까지 교육시킨 것만 해도 한 몇만 명 돼요. 네. 작년에는 한 2만 명 시켰고 그렇게 계속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미미한 거예요. 그 엄청난 인구에 비해서는 그치. 작지만 꾸준히 계속 노하우에 쌓여서 해왔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네. 보람이죠. 굉장히 큰. 그 최근에는 대전뿐만이 아니라 어디 그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가는데 울릉도 몇 번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원래 작년에 울릉군에서 이제 초청이 돼서 이제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울릉군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제 고등학교 하나를 1박 2일로 배를 타고 갔었는데 이제 이튿날 이제 그 울릉도의 한 중학교에 가게 됐어요. 가게 네. 됐는데 그 학교에 이제 교감선생님하고 이제 좀 잠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이 교육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왜 그러시냐고 또 여쭤봤죠. 그랬더니 울릉군에 중학교가 4개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3개가 없어지고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통폐합이 되어 간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가슴도 아프고 배 타고 나오는데 마음도 무겁고 이렇게 아름다운 울릉도에 이제 울릉도를 거쳐서 또 독도를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 울릉도 독도 이렇게 지키려고 많이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 울릉군을 또 누가 지킬 것인지 또 울릉군에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이 자꾸 또 육지로 나가려고 네. 하는 그런 또 말씀도 하시길래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이런 네. 걸 절절히 느끼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육지에 내려오면 또 거기 경상북도 있죠. 경상북도 뭐 전라남북도 뭐 이런 식의 그 지방 소도 군단이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치. 지방 소멸률이란 그 지수가 이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국민들도 모르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보지 않으면은 그거를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진취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같이 합심한다면 또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은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의 지금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연구가 됐고 다 나와 있어요. 원인도 다 규명이 됐고 그거를 저출산의 문제는 정말 생애 주기별로 모든 전 세대가 다 맞물려 있어요.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1차년도의 기본 계획에서는 육아 보육시설을 잘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갖다 거의 75%가 보육인프라 깔아주는 데에 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인구는 딱 태어나는 인구는 이미 정해진 미래예요. 예를 들어 100만 명이 태어났던 그 인원하고 60만 명이 태어났던 인원 40만, 작년에 이제 32만인데 원래는 30만도 이제 무너진다고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계속 깔아준 거예요. 그 보육시설을.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 문 닫아요. 네. 그거를 아니, 근데 그거 예산 다 헛돈 데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방안이 뭐예요? 이제 낳게 하는 방안이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잘못 맞췄고, 그래서 재밌네.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가고 3차년도 이렇게 보니까, 그럼 이게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층의 일자리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요. 이게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 서류는 잘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인프 이 아주 그냥 이 만드는 고기까지예요. 딱 고기까지인데. 딱 거기까지야.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분이나 이제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가서 이렇게 지자체 장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이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금방 표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결했다고 해도 금방 방안이 표가 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장기간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로 봐요.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는 왜 이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이 중요하잖아요. 삶이 중요하고 가족에 대한 그 어떤 행복이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것에 대한 이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도 변화해야 되고 이런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아주 그냥 몸에 배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한 파트가 이제 교육이고 교육을 좀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고 또 한 파트는 의무화하자. 예, 교육을. 또 한 출산 교육. 그러니까 인구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내내 이제 출산 교육이라고 보면 되죠. 그거를 뭐 애기 낳아라 이런 교육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왜 가족이 중요하고 문화운동. 저기 가족이 중요한 가치관 교육이죠. 가치관에 대한 인식 개선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때가 되면 공부를 하고 때가 되면 독립할 때가 되면 자연히 이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행복으로 찾아가게끔 이게 자연스러워 이어지게끔 이거를 계속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문화운동을 하고 이거를 변화를 시키는 그런 한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예산을 많이 쏟아붓는데 앞으로는 일단은 인구 정책이나 인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국가 경쟁력 또 개인의 삶 나라든지 나 가족 또 국가 전체의 개인의 삶도 이게 같이 부강하게 가려면 인구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인구 문제 지금까지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금 뭔가 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실질적인 그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 떠들기는 하는데 나한테 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에이 뭐 저거 가지고 뭐 애를 벌써 이런 생각이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족 그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그거를 수용을 하면서 포커스를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줄 수밖에 없고 쏟아부어줘도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첫째는 이제 교육비가 많아서 교육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를 못 키운다 이 말을 다 해요. 남성들은 다 이구동성 돈을 많이 따져요. 경제적인 문제.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보면 일단 낳으면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공공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시킨다고 또 발표가 됐잖아요. 2학년까지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아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이런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개인의 어떤 그 가정에서 놓고 볼 때는 내 아이 잘 키우려고 굉장히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서 오는 갭도 자꾸 부모들도 교육을 시켜가면서 공적인 교육에서 프랑스가 사교육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면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어떤 직위에서 태어났던 엄격한 공교육 속에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끔 쭉 해줘요. 다 해줘 책임져줘요. 이런 것처럼 그 교육 파트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이나 뭐 다양한 그런 파트 그런 부분에서도 다 1순위로 그런 이제 직장이나 직장 문화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이제 포커스를 한 마음으로 이거는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방송도 내일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그게 이제 나중에 실질적인 피부에 나한테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나한테 이러한 혜택과 행복이 주어지는구나라고 느끼게끔 체감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정책적인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반전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로는 뭔가 한다라고 의식을 하고 뭐 총리님도 워낙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도 1억 총 활약 그 장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일본 같은 경우가 1.7 뭐 학기 출산 떨어질 때 그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0.98 지금 올해는 0.9도 떨어진다고 할 정도 그렇게 심각한데도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지 또 저기가 떨어지지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능은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따른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적인 그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업무 볼 수 있는 행정은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탁월한 행정력도 정말 전문성 있게 가서 이분들도 같이 합심해서 민간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나선다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자녀와 출산과 가족의 행복이다. 네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아주 그 불행의 씨앗인 것처럼 이렇게 캠페인을 너무 오래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되돌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 한두 번 이야기해서 끝낼 일도 아니고 우리가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소한 20년, 30년 동안 밀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귀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또 같이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정말로 이 뉴스장터가 이 저출산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우리 정재학 국장님, 고PD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